청약에만 8만 명 몰렸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그것도 송파에 22년 부동산 호황을 타고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청약 경쟁률 2,600대 1. 하지만 지금은 입주 시점 분양가보다 싸게 마이너스 피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청약을 넣었던 당첨자들이 조급하게 팔려고 내놨는데 이마저도 안 팔려서 상당히 애가 타는 모습입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 얘기입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 1992년도에 지어진 오금 아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수평 증축으로 옆으로 면적을 늘린 아파트입니다. 22년 일반 분양 29세대 청약에 7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2,600대 1. 그 분위기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P, 분양가가 14억 5천인데 마피 1억 5천만 원, 13억 수준의 집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격을 보면 매매 13억, 전세 6억 정도 나와 있네요. 분양가가 14억 5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로 보면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인데요. 왜 이럴까요? 첫 번째 이유, 가격입니다. 분양 당시에도 비쌌는데 지금도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것.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당 5,200만 원,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였다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분양한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도무지 안 팔렸던 곳이죠. 미분양의 대명사였던 칸타빌 수유팰리스, 한화포레나 미아, 해링턴 플레이스, 아남 등이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여기보다 훨씬 더 쌌죠. 이곳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었는데요. 일반 분양 30가구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14억 7천만 원, 평당 5,200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당시 주변 시세보다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두산 위브 84 타입이 15에서 16억, 59 타입이 12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2,500대 1이나 나왔는데요. 이렇게 비쌌는데도 경쟁률이 하늘을 찌른 이유,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얘기가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송파 더 플래티넘 분양가 자체도 비쌌는데요. 이후 마이너스가 속출했고 완공을 한 지금도 마이너스 피가 있습니다. 1억 5천 마이너스, 분양가 14억 5천에서 1억 5천 마이너스로 13억 수준. 그런데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단순 비교 대상에 비해서 훨씬 싸기 때문인데요. 여기 생활권 어떨까요? 3호선, 5호선 오금역, 5호선 계룡역이 가깝습니다. 오금공원, 송파 도서관으로 문화생활도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역시나 주변 집값에 비해 비싼 게 문제입니다. 송파 레미니스, 송파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최근에 입주했던 송파 두산 위브, 이렇게 단순 현재 시세로 봤을 때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소비자의 판단이 앞선 상황입니다. 망설이는 아파트가 된 거죠. 최근 로또 청약 기억하시나요? 서초구의 메이플 자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1순위 경쟁률 440대 1이 나왔습니다. 메이플 자이 분양가는 5구 타입 17억, 여긴 주변 집값보다 5억에서 6억 정도 싸게 분양해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죠. 반면 무순위 줍줍을 해도 안 팔리는 서울 아파트가 있습니다. 답심리 아르테포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최근 3차 줍줍을 하는데 완판이 언제 될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10분 정도, 분양가가 5구 타입 9억, 84 타입 11억이었습니다. 여기 역시 근처 아파트보다 1억, 2억 비싼 집값에 망설이는 아파트가 된 거죠. 하지만 답심리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송파 더 플래티넘이 마이너스 P가 나온 중요한 이유인데요. 송파 더 플래티넘은 당첨이 되고 계약금까지 낸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왜? 손해를 보면서도 팔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 분양 시기가 가장 큽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이 분양한 때 2022년 초 부동산 호황기에 불장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 2천씩 집값이 오르던 시기, 아파트 분양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때였죠. 아파트 시장에 불이 붙어서 지산, 아파텔까지 활활 타오르던 때입니다. 또 청약과 대출 규제가 심한 때 서울 요지에
신축 아파트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런 분위기에서 선당 후공, 일단 되고 보자는 심리에 꺾일 것 같지 않은 영원할 것만 같은 집값에 청약을 넣고 본 겁니다. 전매 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장점, 그래서 많이 청약을 넣었고요. 당첨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엑시트, 출구 전략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청약의 폐해로도 보입니다. 또 여긴 수평 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로 일반 분양이 29세대만 됐다는 점, 기존 주민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냈지만 그 외 비용은 일반 분양가에 녹여서 결국은 비싼 아파트가 됐다는 점, 지금 여기가 마피로 나온 이유입니다. 청약 당시 바람대로 집값이 로켓을 타고 하늘로 쭉쭉 올랐다면 지금 마피가 없었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청약 당시 장점이 양날의 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순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교훈, 입지와 가격을 보고 특히 출구 전략, 잔금 전략을 짜고 움직여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